안녕하세요. 창의사고력 수학 강사 김밥쌤입니다. 이번 강의는 지난번 강의에 이어서 3강입니다. 아젠다는 왜 창의사고력인가 이렇게 정하고 3강까지 달려왔습니다. 이 왜 창의사고력인가 라는 아젠다는 창의사고력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자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번 1강에서는 환경과 필요한 이유, 또 창의사고를 향상시키는 4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또 2강에서는 창의사고에 대한 정의, definition, 또 고유 영역, 창의성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나눈 바가 있습니다. 이번 3강에서는 그렇다면 이제까지 쭉 나누었던 그런 내용들 속에서 이 창의사고력을 실제로 적용한 사례, 그 케이스들을 한 3가지 정도 보도록 하고요. 그동안 1강, 2강, 3강까지 달려오면서 이 창의사고력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나름대로 김밥쌤의 작은 결론에 도달하고, 이번 3강에서는 창의사고력을 적용한 실제 사례, 그러한 3가지 케이스를 보고 이제까지 1강, 2강, 3강까지 쭉 달려왔는데 창의사고력에 대한 이 김밥쌤의 작은 결론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럼 화면 공유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창의사고력을 적용한 첫 번째 케이스를 같이 나눠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아마 손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거고, 한참 전의 이야기입니다만 워크맨이라는 상품을 기억하실 거예요. 1990년대에 좀 대단한 인기를 누렸고 한때는 청년들이 갖고 싶은 하나의 로망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워크맨을 역사적으로 추적해서 쭉 들여다보니까 처음에는 이게 워크맨 형태가 아니었대요. 처음에는 기자들이 사용하는 취재용으로 썼던 거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취재할 때 이렇게 취재원한테 들면서 이렇게 내용을 녹음하기 위한 그런 용도로 썼는데, 당시 소니 직원 중에 한 사람이 아이디어를 냈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녹음하는 기능이 아니라 반대로 소리를 송출하는 기능을 만들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만들어진 게 이 소니 워크맨이에요. 제가 옆에 작차, 큰 차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낳는다 이런 말이죠. 아주 작은 사소한 생각이 정말로 위대한 상품을 탄생시킨 그러한 계기가 됐던 겁니다. 정말 생각 하나의 차이가 시장에 새로운 판도와 새로운 상품을 탄생시켰던 거죠. 자, 다음은 두 번째 사례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생들이 사용하는 이게 지우개 달린 연필, 요즘은 다 이렇게 쓰고 있죠. 그런데 처음에는 이렇게 필기 문화가 이게 아니었답니다. 처음에는 연필만 나오고 지우개 따로였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참 불편한 거죠. 쓰고 또 지우개 찾아서 또 지우고 정말 불편했었죠. 그래서 누군가가 아이디어를 냈겠죠. 연필에다가 지우개 결합하면 새로운 정말 편한 새로운 연필이 탄생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서 탄생한 게 현재 쓰고 있는 이런 지우개 달린 연필입니다. 물론 이 과학적 속성을 들여다보면 앞에 있는 흑연과 나무와 철과 고무 이렇게 구성되어 있겠죠. 자, 그런데 이런 속성 중에서 지우개를 하나 결합시켰죠. 이게 이제 스탬프 기법이라는 겁니다. 한 가지 기능을 대체해서 다른 걸 바꿔서 제품을 리뉴얼하거나 새로운 제품으로 탄생시키는 것. 이게 스탬프 기법입니다. 실제로 이 연필 필기 문화 이것도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자세히 관찰하고 들여다보면 이렇게 또 새로운 상품, 새로운 필기 문화를 만들 수 있는 거죠. 대학의 한 교수님이 1일 하루 초등학교 교사로 초빙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 초등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교수는 파일에다가 빗자루 모양, 사진인데 마법사들이 쓰는 빗자루 모양 같지는 않죠. 최대한 유사한 자료를 구했는데 이런 이제 파일을 갖고 와서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교수님이 질문했어요.
이 물건은 어디에 쓰는 물건일까?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마법의 빗자루예요. 마법을 부려요. 혼날 때 쓰는 거예요. 나쁜 사람들 썰어볼 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파일을 똑같이 그 교수님이 근무하시는 대학으로 돌아와서 대학생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대학생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이 자료에 나와 있죠. 대학생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교수님 그거 레포트 써야 되는 건가요? 참고 도서 좀 알려주세요. 이만큼 생각 하나의 차이가 대단한 상품을 탄생시키기도 하고 생각의 관점의 차이가 생각의 태도도 달리 바꾸는 거죠. 여기 있는 대학생들은 이미 더보노 박사가 이야기했던 수평적 사고가 아니라 열려있는 사고가 아니라 닫혀있는 사고, 수직적 사고에 갇혀있는 그러한 학생들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그러한 질문들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1강, 2강, 3강 이렇게 달려왔는데요. 창의사고에 대해서 김밥쌤이 나름대로 결론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사고력이라 뭐 대단한 것이라기보다는 아이가 알고 있던 정보에 새로운 정보들이 막 쌓이기 시작하죠. 그리고 새로운 호기심과 흥미로 지속적으로 알아가고 할 때, 매달릴 때, 집중할 때 생긴다고 볼 수 있어요. 자기 나름 논리를 세워 말하고 답하는 훈련 과정을 거쳐가면 창의적인 아이로 변모해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의사고력은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유전 인자를 갖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끊임없이 노력하면 누구나 키울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심화 문제나 수능 경시 문제나 응용 문제 등 어려운 문제 직면했을 때도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끝까지 풀려고 노력하고 끝내 그 문제를 해결했을 때 아이 생각은 커지고 사고력은 확장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추가로 질문을 드려볼까요? 앞서 잠깐 이야기가 나왔는데 창의사고력은 유전자가 탁월한 우월한 사람들만이 가능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후천적으로 노력해서 키울 수 있는 겁니다. 경제잡지인 포버스는 창의력은 타고나는 자질일 수도 있지만 후천적으로 사회적으로 배양 또는 개인적인 노력과 경험 축적으로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의사고력은 기존의 습득한 지식을 새로운 경험과 환경에 맞추어 재조직하고 재강화하고 변형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사유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창의사고력은 확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로 구분이 됩니다. 각 그 고유 영역을 관찰, 비교, 분류, 순서, 문제 해결, 추론, 사고력, 커뮤니케이션까지 각 고유 영역을 기초 사고력부터 최종적으로 문제 해결, 추론 및 사고력 커뮤니케이션 과정까지 학습을 하게 되면 사고력 신장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1강, 2강, 3강 왜 창의사고력인가 라는 아젠다를 갖고 창의사고력에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이 김밥쌤의 마지막 작은 결론은 창의사고력은 관찰부터 시작하고 창의기법은 분류부터 시작합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강의들은 앞서 말씀드린 창의사고력의 각 고유한 영역, 관찰, 비교, 분류, 순서, 문제 해결, 추론 등등 그 고유 영역에 대한 개별 강론 강의가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왜 창의사고력 수학인가 라는 아젠다 교육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유익하셨다면 아래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